son국군의 혼술 10월 30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치 유튜브를 오늘 하루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이 이 참사를 겪었고 온 국민이 지금 슬픔에 젖어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오늘은 son국군의 혼술을 결방을 하려고 했는데 좀 참담함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런 참사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선동에 나서고 정권을 공격을 하고 이 정치 중독자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언론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부터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지 며칠 지나면 보나마나 또 엄청난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지금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벌써 제2의 세월호 그 어린 학생들의 희생을 몇 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 그런 행태가 되풀이가 되고 있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시 이태원 참사 역시도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벌써부터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이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처럼 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부원장이 남형희 부원장이 있죠. 주요 당직자입니다. 인천의 그 미추홀의 당협위원장이고 또 종편에도 간간히 출연을 했고 이재명 캠퍼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 남형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 참사가 밤에 일어났고 새벽까지 온통 난리가 났는데 오늘 오전에 바로 글을 올려서 이 참사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이유가 가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할로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애초에 불가능했다. 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서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서 투입된 경찰이 200명, 모두가 용산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이 말이 지금 대통령 출퇴근,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출퇴근하는데 경찰 병력이 투입돼서 현장에 가지 못했다? 이것은 토요일 밤에 일어난 일이고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인력이 자기 근무 시간에 맞춰서 투입이 되고 3교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마약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서 투입된 경찰 어쨌든 이 무작정 공격을 하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말을 막 지어내는데 평소와 달리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란 예상을 하고도 제대로 안전요원 배치를 못한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그리고 졸속으로 결정해서 강행한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여전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희귀한 대통령 윤석열 때문이다. 자, 이거는 완전 정치 중독 수준입니다.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날. 그러면서 무슨 퇴진 주장을 합니다. 축제를 즐기려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시장은 사퇴하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구호가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 나왔던 것이 이게 나라냐? 이거죠. 이게 나라냐? 그리고 끝에 한 줄 붙입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이모티콘 끝에 한 줄. 이 남영희는
또 다른 직책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무슨 뭐, 민주당 안에 보면은 당원존이라고, 민주당 홈페이지 안에 보면은 당원존이라고 이 당원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는 뭐 소통관장, 민주당 당원존의 소통관장이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소통을 하는 그 민주당 당원끼리 소통하는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 남영희는 이런 걸로 인해서 당원들을 선동을 하려고 한 거죠. 지지자들을 선동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풍이 맞으니까, 설거머니, 이 글을 내렸습니다. 설거머니 글을 뭐 내리기는 했는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여러 가지 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하려는 신호탄이죠. 그런데 남영희가 눈치 없이 신호탄을 너무 빨리 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워 담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 남영희를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김의겸 대변인이 본인이 그 글 내렸는데 왜 징계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속셈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며칠 내로 이런 이야기, 윤석열 퇴진론, 이상민 오세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겠죠. 물론 정부가 사전 대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허술한 점이 있었다면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책임이 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다짜고짜 퇴진론 이것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하룻밤 사이에.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입이 건질거려도 뭐 이재명부터 지도부에서 자, 이것은 지금 일단 추모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입이 건질거려도 말을 못 하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은 지금 또 벌써부터 참지 못하고 나서서 막 책임론, 정부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냐?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낸 박지현이라는 아주 젊은 여성이 있죠. 비대위원장 그때 시켰는데 그 다음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박지원이 자, 이번 참사에서는 자기 또래의 희생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20대, 30대, 특히 여성들. 그 대거 발생한 참사에 대해서, 물론 애도한다, 이런 말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또 접근을 합니다. 충분히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통제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하루 만에. 그리고 이번 사고는 분명한 인재다. 그리고 모두가 어디에서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보장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가 비어있던 탓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박지원이 이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는데 영수회담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민주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달라. 이 영수회담, 이것은 이재명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 지금 검찰에 곧 소환됩니다. 구속 직전까지 가 있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서로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영수회담, 그러니까 여당 대표는 빼고 자기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는 차원에서 이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박지현이 영수회담을 거느 때보다 시급하다. 자, 이 정치권에 들어간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하는 이 정치 중독이죠. 정치 중독. 이런 정치 중독자들이 지금 입이 건질거려서 참지 못하고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MBC 방송. 이거는 정말 언론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그것에 자의적으로 자막을 막 달았죠. 미국 국회 이렇게 하고
바이든 뭐 이렇게 따라서 막 조작 사건, 이 자막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C는 또 정권과 충돌을 하니까 또 김건희 여사, 이 MBC PD 수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다루면서 어떤 뭐 대역을 썼는데 그것이 대역이라는 자막 표시도 하지 않고 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틈만 나면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는 MBC. 자, MBC가 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강우병 사태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그 MBC인데, 자, 이 MBC 방송이 이태원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거 정권을 공격할 거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주 잽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이 페이스북에 공지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나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이태원 사건을 다루겠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태원 현장 목격자나 실종자 가족이나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자, 벌써부터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공지문에 그 댓글이 막 달리는데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네. 건수 잡았다고 아주 신이 났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애도라도 하고 제보를 받든지, 뭐 애도 표현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정부 당국의 그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 자, 이렇게 되니까 댓글이 막 폭주하니까는 이 다른 건 놔두고 당국 대응 문제점 대목은 슬그머니 또 삭제를 했습니다. 뭐 딱 던져놓고, 남영희도 그렇고 던져놓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래, 아니면 말고 또 걷어들이고, 이 형태죠. 그렇지만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PD수첩이 그 이태원의 비극을 파헤칠 거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러면은 그 또 관련돼서 무차별적으로 막 제보를 할 겁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무차별적인 제보를 하면은 MBC는 뭐 시청자의 제보를 받았다, 국민의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가짜뉴스를 막 쏟아내겠죠. 그럼 그 가짜뉴스 가지고 민주당이 또 윤석열 정권을 공격을 하겠죠. 이거 뭐 뻔히 예상되는 패턴입니다. PD수첩은 MB 정부를 초기에 그 위험에 빠뜨렸던 강우병 사태를 보도를 했죠. 그때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냐면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런 대법원 판결까지 그때 받으면서 강우병 사태를 막 촉발을 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그런 그 일들을 떠올리면은 지금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금 정권과 충돌 중이기 때문에 뭔가 또 가짜뉴스를 막 만들어서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이 추모 분위기에 일종 추모 모드로 이렇게 들어서 있지만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았어. 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선동, 정권 공격, 뭐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낼 겁니다. 물론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비판받을 건 비판받아야죠. 윤석열 정권이 책임질 것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부분, 뭐 가짜뉴스, 뭐 허황된 제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언론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쏟아내고 언론이 마구 확산시키고 언론이 또 자체 생산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또 그러냐면 시점이 지금은 그 민주당이 또 진보 좌파 언론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진보 진영 전체가 지금 허물어질 그 본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범죄 때문에 허물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검찰 정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정권 책임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게 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태원 심야술판 이야기 있죠. 심야술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안 간 것이 거의 뭐 확실한데도 계속 그 TF를 만들어서 진상규명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전이 되면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어떤 음모론, 정권 책임론, 이것도 진실하고는 전혀 그들에게 진실과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진실이 뭔지. 다만 이 정권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또 허황된 제보, 또 이것을 또 뻥튀기 하고 학대 재생산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가에서 나오는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 자, 그 문제도 지금 정치권에서 본격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상황이 진전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이렇게 시사 문제, 정치 문제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국가적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짚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희생자, 저도 같이 애도를 하고, 또 부상자들은 조속히 회복하기를 기원을 하고, 유가족들에게도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